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저에게 예방주사는 어떻게 되고 치료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있는 현황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백신에 대해서. 지금 백신 개발 현황은 2020년 7월 14일 현재 세계 각국에서 163개의 백신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투어서 만들고 있죠. 우리 한국도 아마 여기 들어갔을 거고. 그중에 23개가 지금 인체 실험 단계에 있다 그럽니다. 이 백신을 만들 때, 새 약을 만들 때는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돼요. 처음에는 안전한가의 시험. 동물에게 안전한가, 인체에다 안전한가. 그 다음에 안전함이 증명이 되면은 효과가 있는가 정말. 그것을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중에 23개가 인체 실험 단계에 와 있다 그러고 그중에 2개가 3차 실험 단계인데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오케이. 동물한테도 안전하고 인간한테도 안전한데 또 소수의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과연 항체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게 주사를 해서 바이러스랑 접촉을 하게 해보고 정말로 항체가 생기는가 면역이 생기는가 이제 그런 3차 단계의 실험에 벌써 2개가 도달했다. 파우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분이 최근에 말씀하시기를 이번 겨울 안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번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해 말이든지 2020년 12월이나 뭐 아니면은 내년 초 2021년 1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백신이 나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정말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고 자, 이 효과 지금까지 그 인플루엔자 백신 예를 들면은 그 공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인 그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의 경우 효과가 아주 좋은 해는 한 50%고요. 그 다음에 죽을 수는 해는 한 2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를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해마다 다음 해에 올 것들이 어느 것이든지 예측을 해서 이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잘 맞아서 떨어지면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한 50%, 한 쉽게 말하면 반띵이고 그게 잘 안 맞으면 재수없는 해는 한 20%. 그러나 안 맞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나은 것. 이제 이것이 백신입니다. 어떤 백신도 100%, 100% 완전하게 예방해 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하고 그나마 50% 이상 효과 있는 백신이 나와서 그것이 모두에게까지 다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량 생산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맞을 수 있게 되려면 그것이 이번 겨울 다음 해 초까지 될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적어도 이 파우치 박사님의 전문가의 그 의견에 따르면은 그런 백신이 나오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파우치 박사가 누군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의사가 저한테 다시 상기시켜 줬는데 우리 내과에서 그 권위 있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의 내과 학인데 거기에 대표 저자로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권위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 백악관에서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이제 얘기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은 이제 그렇고 그럼 치료약은 어떠냐? 치료약. 일단 이것이 바이러스니까 과학자들이 항바이러스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고 배웠어요. 약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이 슬라이드에 의하면은 항바이러스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98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닌 것은 이 이전이 되겠죠. 언제인가는 극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은 계속 보면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건데 2017년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나 그 다음에 C형, B형 간염 바이러스들에 대한 약품이죠. 이 공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 약, 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뭐 타미플루 같은 것, 이제 그것들은 대개 효험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제 오래 아플 것이 좀 덜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아플 것이 좀 덜 아프고, 이제 이런 정도죠. 대개 50% 정도.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통증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한 50% 정도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뭐 한 열흘 정도 아플 거를 한 닷새 정도 아픈 정도, 이제 이 정도의 효험이죠. 이 항바이러스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 중에 이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는 것은 렘데시비얼이라고 하는 약이죠. FDA에서 이제 승인을 한 약인데, 이 렘데시비얼 효과는 이것을 투약을 했을 경우에 그 환자가 회복 기간이 한 11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약 말고 다른 가짜 약, 위약, 가짜 플라시보를 투약했을 때는 회복 기간이 15일 정도 걸린다. 렘데시비얼을 맞은 사람은 11일 만에 회복됐고, 렘데시비얼을 안 맞고 그냥 생리식염수를 맞은 사람은 15일 정도 걸렸다. 그래서 어떤 뭐 특효약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병을 더 짧게 하고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다른 항바이러스제들도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그렇게 별로 전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약들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혈장에서 나오는 진짜 항체들, 실제 항체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주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만들기도 어렵고 또 여러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약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기다리시면 좋은 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혹은 클로로퀸이라는 약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떤 의사가 그거를 가지고, 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나라인지 실험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해가지고 막 크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나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먹는다, 이거 효과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퍼졌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여러 이제 시험을 거쳤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그렇게 전망이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제가 아마 2회에서 스페니시 플루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약 중에 아마 가장 오래된 약은 아스피린하고 이 클로로퀸 종류, 키닌의 종류인 것 같아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나왔고, 이 키닌의 종류는 페루에 있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나무에서 나왔는데 원래 말라리아 약이었죠. 이제 키닌이라고 하는 거, 키닌에 혹은 콰이나인, 키닌,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합성해서 화학적으로 만든 약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벌써 100년 전에 스페니시 플루가 스페인 독감 유행할 때 신문에 이런 광고들이 있었어요. 예방하려면 키닌을 드시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아니고 그냥 퀴닌 이것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약이 이 제품이, 이 화학 물질이 미국 사람들 이 사이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걸 먹지요. 여러분,
그 진 토닉이라는 거 아시죠? 그 이 칵테일 하시는 분들 그 토닉에서 그 토닉이 뭔가 하면은 이 키닌을 섞은 그 알코올입니다. 옛날에 이미 1860년대에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알코올에다가 이 키닌을 섞어 가지고 이제 마셨는데 요즘엔 그 알코올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캐나다 드라이 여기 혹은 또 다른 상표로 슈퍼마켓 가면 살 수 있죠. 토닉 워터이라 그래서 마셔보시면 뭐 카보네이트 된 탄산수기 때문에 시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미국 그 사회에 뿌리 깊은 이 키닌에 대한 전통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렇다 저렇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별로 효과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뭐 큰 해는 없기 때문에 먹어서 나쁠 건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 환자 가운데 그 루푸스를 앓고 있는 분이 있어요. 루푸스나 이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 앓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년 동안 이것을 먹어왔는데 지난달에 이 약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가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못 먹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 약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들 아직은 그 이 약이 효과가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백신은 지금 개발 중이다. 효과 있는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세계의 모든 유수한 두뇌들이 모여서 160개 막 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오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백신 하나가 개발되려면 10년, 15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마 1, 2년 만에 적어도 하나가 나오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나중에는 미국에서는 이거, 영국에서는 이거, 한국에서는 이거 서로 다른 그런 그 백신을 쓸 수 있는 날도 올지 모르겠어요.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옛날에 국정교과서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거민정 교과서들이 막 나왔듯이 이제 이런 여러 백신들이 여러 군데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세계 각국의 모든 백신을 내가 다 맞아야 되겠다 하는 분도 생길지 모르고 최근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또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또 러시아가 서방 나라들의 그 백신 개발을 그 해킹을 해가지고 지금 정보를 캐내고 있다. 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효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약 만들고 백신 만드는 것은 과학자들한테 맡겨두시고 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자.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 예, 맞습니다. 거리두기. 예. 둘째? 예. 모이지 말기. 특별히 젊은 사람들. 예, 제발 모여서 파티하고 막 이러지 말아라 하는 거고. 세 번째, 어디 가서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